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대병원의 교수들이 자신의 제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오만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왜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타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료계 내부의 깊은 갈등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속 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 교수 4명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의대생 복귀 움직임을 비난하는 다른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한 강력한 비판이었죠. 이들 교수는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글들 안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죠. 이러한 비판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 3,058명 회귀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교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인가? 라고 물으며 현재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의료계 내부의 세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교수들이 표면적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행태를 비판했지만 이면에는 의료계 내부의 권력 구조와 가치관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의료계는 강한 위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그러나 최근 젊은 의사들은 이러한 위계 문화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합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특히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수련 환경이 가혹한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평생 사용할 의료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전문성을 쌓으며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문의가 된 후에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더 나아가 교수들은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생산직 서비스 노동자들, 월 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나라며 전공의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억울하면 의대에 오든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 라는 날선 질문도 던졌죠. 이러한 교수들의 비판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대 증원 2,000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했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전공의들의 투쟁 방식에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오직 탕핑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는 비판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수들의 입장이 시간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해왔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3월 초에는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수들의 태도가 변화했고 2024년 5월 조사에서는 서울대 의대교수 96%가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교수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조사에서 70.9%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입장 변화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더 이상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의사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가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교수들은 의사의 전문가, 정신은 의사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평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내 의료 체계는 낮은 의료 수가, 짧은 진료 시간, 과도한 업무량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중 한 명은 정부의 낮은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불만의 근원이 되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 방식이 오히려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 교수들의 비판 지점입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의료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전문가 집단 내에서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뿐만 아니라 의사와 사회 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는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 혼란을 계속 야기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 위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의사 집단이 사회적 신뢰를 잃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규제와 개입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자격에 대한 정기적 재평가 제도 도입이나 의료 행위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 체계 구축 등이 그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제작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의료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낙인 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교수들의 말은 의료계가 직면한 중대한 갈림길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번 갈등은 단순한 세대 간 충돌이나 정책 논쟁을 넘어서 의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자 중심 의료의 실현 방안 등 복합적인 과제들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현재의 갈등이 진정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제자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의료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과 의사 전문직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단순한 대립을 넘어서 의료계 내부의 건설적인 대화와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의료계의 내부 갈등은 결국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태의 해결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제자 비판을 통해 드러난 의료계 내부 갈등의 실체와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